조국 전 민정수석은 퇴임할 때까지 끝까지 무책임하게 떠났습니다. 아무리 국정감사의 선서가 두려웠지만 자신이 그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다면 자신이 주창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밝히고 또 자신을 둘러싼 범죄 혐의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명하면 될 텐데 국정감사 하루를 앞두고 사퇴를 했습니다. 저는 참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네. 차관님은 조국 전 장관과 라인업을 같이 이루고 함께 일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국민이 파면을 했고 불명예 퇴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또 조국 장관의 1호 인사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은 공동 책임을 지고 새로운 법무장관이 취임하면 동반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공직 생활하면서 뭐 자리에 연연한 적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장관 필요하면 하마평에 올라요? 저는 장관 하마평에 오르시더라고요. 저는 공동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넘겨보세요. 오늘자 조선일보 헤드라인입니다. 분노와 분열을 남긴 66일의 비상식. 조국이 66일간 대한민국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 상황에 대해서 한 줄로 저는 아주 간단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노와 분열을 남긴 비상식 66일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국민들의 의견이 양쪽으로 나뉘어 있다라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일말의 연민이나 동정심도 사라지게 만드는 퇴장이다. 이제 민심은 즉시 하야를 넘어 즉시 하옥을 원하고 있다. 누구 트위터인 줄 아십니까? 조국 전 민정수석 트위터입니다. 어저께 하루 종일 인터넷을 떠돌랐습니다. 이 조로남불에 활용정점을 찍은 트위터를 남기고 조국 전 민정수석은 떠났습니다. 이 조국의 조만대장경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삶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조만대장경은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에서 계속적으로 불멸의 화자되는 어록이 될 것입니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분노시킨 이 66일에 대한 책임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 앞에 통렬하게 사죄하기 바랍니다. 넘겨보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1차, 2차 발표한 검찰개혁안이 의도, 시기, 방법, 내용에서 모두 불순한 목적을,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진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목적이 불순하면 그 정당성은 부여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내용과 목적과 현실적인 방안들. 자, 첫째, 발표 시기입니다. 10월 8일과 어제 10월 14일 날 1, 2차 발표를 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조국의 부인 정경심이 특수부에 끌려가서 조사실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고 조국 동생은 구인장이 집행돼서 심사를 받고 있는 날입니다. 그런 날 특수부에서 수사를 부인이 받고 있는데 남편은 법무부에서 특수부 축소, 심야시간 조사 불허, 공개소환 금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수사 외압이고 수사 압력이고 아닙니까? 이 시기가 적당했다고 생각합니까, 차관님? 저희들 어떻게 부인은 특수부 조사실에서 조사받고 있는데 남편은 검찰개혁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제정신이에요? 두 번째, 방법의 문제입니다. 저는 극도의 비민주적이고 민주주의의 절차와 정당성과 민주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 국민의 뜻을 물어보는 입법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쿠데타 수준입니다. 기자들이 조국 장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검찰 내부와 국민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여러 번 대규모 시위가 있을 만큼 국민이 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없다. 어디 국민을 얘기하시는 거죠? 한 줌에 동원된 관제데모 서초동 민심입니까? 광화문 민심은
조국이 하는 검찰개혁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쿠데타적 발상으로 검찰개혁을 발표한 겁니다. 세 번째, 내용 한번 볼까요? 내용에서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강화했습니다. 왜 검찰에 1차 감찰권을 주죠? 법무부가 2차 감찰권을 가지고? 그 취지가 뭡니까? 검찰의 숙성을 감안한 중립성과 독립성 아니겠습니까? 수사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1차 감찰권을 검찰 스스로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 1차 수사권을 법무부에 뺏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검찰 자체적으로 그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국민들의 그나마 지적도 남아있는 검찰의 독립성을 법무부가 뺏어가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윤석열에 대한 옥죄기고 윤석열 힘빼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감찰권 해줍니다. 두 번째, 특수부 축소입니다. 조 장관 수사의 영향은 둘째치고 특별수사를 축소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거학수사, 권력형 비리, 경제 비리, 특수부 축소한다고 이 범죄가 없어집니까? 특수수사는 어디서 하죠? 축소하면? 어디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검 중수부에서 했고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했고 이제는 어디선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특수부 축소한다고 범죄가 없어집니까? 말씀해 보세요. 뭐 우리 사회가 안정되지 못했던 초기에는 그런 어디서 수사를 하냐고요? 비리가 좀 있었을 수 특수부를 있는데요. 이렇게 축소를 하고 나면 이런 사건을 어디서 수사하냐? 뭐, 공수처 아닙니까? 공수처가 결국은 만들어진다면 공수처도 관할 것 같습니다. 공수처를 만들기 위한 수순으로 특수부를 축소하는 겁니다. 부산에 제2의 도시 부산에 왜 특수부를 없앨까요? 이거는요 철저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권력형 비리, 경제사범들 특수부에서 다 가져가서 수사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특수부에 힘 실어주기, 공수처에 힘 실어주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 특수부 축소라고 봅니다. 이런 꼼수 부리지 마세요. 네 번째, 특수수사는 고검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습니까? 이거는 특수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분산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 알박기예요. 현재 대구, 대전, 광주, 수원 고검장 공석이죠. 소는 있고요. 있습니까? 예. 대구, 대전, 광주 다 고검장 공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다 이 친정부 인사를 갖다가 인사해가지고 검찰총장의 권한을 뺏도록 하는 윤석열 식무라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내용의 타당성을 떠나서 정말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검찰개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